공자의 사람을 꿰뚫어 보는 방법.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가 하는 행동을 관찰하며 그 이유를 살펴보고 그 편안히 여김을 살펴본다면 사람들이 자신을 숨길 수 있겠느냐. 공자는 사람을 관찰할 때 첫째, 밖으로 나타나는 언행, 둘째, 그러한 행동을 한 동기나 과정을 관찰했고, 셋째, 그 사람의 어떠한 결과와 주어진 여건이 안정되고 즐기는가를 잘 살피라고 말하였다. 행동을 살피면 그 사람의 진심을 알 수가 있다. 공자는 이 세 가지를 종합하면 사람을 바르게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뜻을 세우고 자신을 수양하면 법도에 어긋나지 않는다.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15살에 학문의 뜻을 두었고 30살에 독립하였으며 40살에 현혹되지 않았고 50살에 천명을 알았으며 60살에 남의 말을 듣게 되었고 70살에 마음에 하고자 하는 일을 하여도 결코 법도에 넘지 않았느니라. 공자가 자신을 되돌아보고 자신의 인격 수양과 학문의 발전 과정을 말한 것으로 이 말은 보통 사람들의 수양과 발전을 뜻한 말이기도 하다. 공자는 모든 사람이 부지런히 학문을 배우고 노력하면 성현, 군자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공자는 젊어서 뜻을 세우고 열심히 배워야 하며 학문과 덕행을 갖춘 사람이 사회에 나가 세속적인 명리에 현혹되지 않고 하늘이 내려준 명령을 알아야 하고 경험을 쌓고 자신을 수양하면 사람들을 관대하게 받아들일 수 있고 언행이 법도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보통 사람들이 공자와 같이 수양하기는 무척 어려운 일이다. 사람됨을 꿰뚫는 해안. 공자께서 공야장을 두고 말씀하시기를 그는 사위로 삼을 만하다. 비록 포승에 묶여 감옥에 있으나 그의 죄가 아니었다. 하시고 자신의 딸을 그에게 시집 보내셨다. 공야장은 공자의 제자로 그때 무고에 의하여 죄인으로 옥중에 갇혀 있었다. 그런데 공자는 다른 사람이 그가 죄인이라 하여도 그의 무죄로 믿었고 공야장의 인품은 훌륭하여 그를 사위로 삼을 만하다고 평가하여 딸을 시집 보냈다. 어진 사람은 화를 면한다. 공자께서 남용을 평하시되 나라에 도가 있을 때에는 버림받지 않을 것이며 나라에 도가 없을 때에는 형벌이나 주륙을 면할 것이라 하시고 형의 딸을 그에게 시집 보내셨다. 남용은 공자의 제자로 학식이 많았고 덕행이 높았다. 그는 언행을 신중히 했으므로 치세에는 등용될 것이며 비록 난세라 해도 형벌에 저촉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공자는 형의 딸을 남용에게 시집 보냈다. 자신의 한계를 긋지 말아라. 영구가 말하였다. 저는 선생님께서 추구하시는 도를 좋아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실행하기엔 힘이 부족합니다. 라고 말하자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힘이 부족하다는 사람은 중간에 그만두지만 지금 너는 스스로의 한계를 긋는 것이다. 영구가 공자가 추구하는 도를 좋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너무 어렵게 느꼈기 때문에 힘이 부족하다고 말하자 공자는 도를 체득하고 실현하는 것이 결코 먼데 있는 것이 아님을 여러 차례 역설하였는데 여기서도 공자는 영구가 도를 어렵게 느끼는 이유는 도중에 그만두기 때문이며 스스로 자신의 한계를 긋기 때문이라고 하여 영구의 소극적인 면을 꾸짖었다. 타고난 출신을 탓하지 말아라. 공자께서 중궁에게 말씀하시기를 얼룩소의 새끼라 하더라도 털이 붉고 뿔이 곱게 났다면 비록 희생으로 쓰지 않으려고 해도 산천의 신이 어찌 이를 내버려 두겠느냐. 공자의 제자 중궁은 자신의 출신이 미천한 것이 항상 마음에 걸렸다. 그는 이러한 일에 열등감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공자는 그에게 자신과 희망을 갖게 하기 위해 희생물을 비유하여 이 말했다. 공자가 중궁에게 말한 얼룩소는 제물로 쓰기에 가치 없는 소, 즉 그의 미천한 출신을 비유했고 털이 붉고 뿔이 곱게 난 소는 제사에서 쓰이는 최상의 소, 즉 나라의 요직에 쓰일 인재를 비유했다. 털이 붉고 뿔이 곱게 자랐다면 얼룩소 새끼라고 하여 희생물로 쓰지 않으려고 해도 산천의 신만은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을 중궁이 깨닫게 하였다. 사람은 출신에 관계없이 자신의 부단한 연마와 노력이 가장 중요함을 역설하였다. 세상의 모든 법칙.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싹을 틔웠는데 꽃을 피우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며 꽃을 피웠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공자는 그를 배워 사물의 도리를 아는 것을 싹이 돋아났다고 비유했다. 그리고 박학다식한 경지를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것으로 비유했는데 이 말은 학문을 하는 자세를 말한 것이다.